일본도 한국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의 구구 쪽에 있는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민당이 집권을 해서 한 70년 정도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본 뉴스를 보면은 정치 뉴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외 정치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예전에는 북한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한국 대선에 대해서 좀 보도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좀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시위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대통령을 왜 탄핵을 시키지? 좀 이러한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하는 것들을 좀 나쁘게 보고 왜 저러는 거야? 뭐 그러한 식의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부러워하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이런 거는 일본 국민들이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총리를 직접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신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사람이 느닷없이 생뚱맞게 총리가 되고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불만이 많이 있어서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본의 구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좀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세습 정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일본에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민당으로 한정 지으면은 자민당 정치인의 뭐 한 40% 정도가 뭐 세습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지금 자민당이 집권을 해서 한 70년 정도 동안 일당 독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은 세습 정치의 무서움, 단점들 이 가장 강하게 두드러지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인들도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민당만 뽑는다는 거죠. 자민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정당보다는 그래도 자민당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민당에 계속 투표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자민당에 의한 세뇌가 이루어져서 일본인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입헌민주당이 한 3년 정도 동안 집권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터지기 전에. 그런데 입헌민주당이 집권을 하는 동안 동일본 대지진이 터졌어요. 그래서 동일본 대지진이 터진 원인, 문제를 입헌민주당이 홀라당 다 뒤집어 써가지고 다시 자민당이 집권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야당은 무능하다. 뭐 그러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자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헌민주당이 집권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원전 폭발하고 한 거는 이거는 자민당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민당이 전기 민영화하고 그리고 자민당 때문에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고 원자력 발전소 개판으로 운영이 된 거고 자민당 때문인데 야당이 무능력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다시 야당이 집권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계속 이러한 얘기를 해와서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이 이러한 얘기에 세뇌당해서 그래서 계속 자민당을 뽑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뉴스를 보면은 정치 뉴스가 없습니다. 일본 정치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볍게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굉장히 짧게 보도가 되고 그런데 반대로 해외 정치 뉴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를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일본인들이 일본 정치에 좀 관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도를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본 자민당이 자신들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용을 했던 게 북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북한 때리기.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때리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쫙 올리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혐한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베 총리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져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초계기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수출 제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을 쫙 올리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북한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많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 이러한 게 이제 한국에 대한 안 좋은 보도, 한국 때리기 보도를 하면서 자민당에 대한 좀 지지율을 올리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베 정권 말씀드렸듯이 정말 혐한이 최고치에 달했던 때가 코로나 바로 직전. 그때 뭐 이제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고 그리고 한류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좀 일본 시민들은 열등감을 느끼고 또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혐한을 정치로 끌어들이고 그 가운데서 혐한 책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막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로 막 팔리고 서점 한쪽에서는 혐한 코너가 만들어질 정도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한국 때리기, 혐한은 더 크게 번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일본 젊은이들 보면은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 참여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하고 일본에서 뭐 시위가 있다 그러면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선거 기간에 일본 정치인이 가두연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보면은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래도 뭐 일본 젊은이들은 뭐 대체로 정치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는 시위가 거의 없습니다. 시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100여 명 정도? 뭐 그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렇게 뭐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게다가 최고 권력을 끌어내서 심판을 받게 했다. 이거는 정말 일본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한국의 시위 투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위를 보기 위해서 일본에서 일부러 한국에 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젊은이들까지도 이러한 시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했잖아요. 이런 모습이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인 거죠. 놀라운 모습인 거죠. 제가 일본에 가면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시민단체 분들을 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좀 진보적인 시위단체 분들을. 그분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민단체 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좀 사람들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다 보니까 시민 활동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정말 부럽다 이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일본도 한국처럼 변했으면 좋겠다. 정말 부럽다 이러한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은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비리를 저질렀다, 무언가를 잘못을 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비리를 저질러도 목소리를 안 내요. 거리로 나와서 뭐 외치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대표적인 예로 또 아베 전 총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정말 많은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정말 눈에 띄는 상상할 수도 없는 비리를 빵빵 터뜨렸는데 큰 시위 벌어진 적 없습니다. 정말 뭐 사람들이 키보드로 그냥 뭐 아베 뭐 이런 비리 안 된다,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러한 얘기 정도만 나왔지 막 거리로 나와서 막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막 시위를 하고 그러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소리를 내느냐 내지 않느냐 그 차이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뭐 있습니다.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60년대에 일본의 전공투라고 정말 전국 단위의 좀 굉장히 커다란 학생 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공투가 이제 좀 수그러들면서 극좌파 운동으로 변했습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폭력 시위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러한 시위에 대한
일본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시위를 하지 않고 시위를 나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자민당에 의한 쇠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민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본 국민들을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목소리도 내지 않고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치 문화라기보다는 좀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위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있죠. 대표적으로 구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젊은이들도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냈죠. 한국에 대해서는 뭐 타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 뭐 이러한 얘기하고, 뭐 역사적인 부분에서 막 부정적인 막 일본은 잘못한 건 없다 이러한 얘기하고, 근데 진보적인 부분에서 쪽에서는 이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한국에 사죄해야 된다라면서 크게 목소리를 내고, 좀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근데 극소수긴 하지만 좀 그러한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죠. 이건 한류의 영향이 큽니다. 한류의 영향이 퍼지면서 아무래도 지금은 10대까지 한국의 그 문화를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 서점에 가보면은 어떤 책이 있냐면은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의 역사, 이러한 책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한국의 그 역사 드라마가 있잖아요. 사극. 그러니까 그 사극을 시대별로 이제 쫙 나열을 한 거예요.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를 배우는 그러한 책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젊은이들도 이제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최근에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일본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한국의 역사를 보면서 일본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죠. 좀 그러한 젊은이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 몰랐던 건데 좀 이러한 부분을 알게 되면서 충격받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인정하는 일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아무래도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독도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그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보 정당이라고 할지라도 독도 부분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독도는 예외라고 생각을 합니다.